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다정해 보이는데도 믿음이 가지 않고, 왜 어떤 이는 말이 적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질까?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읽히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가 괜히 무거워질 때가 있다. 나는 이 문제로 평생을 고심했고, 유배지에서도 가장 오래 붙잡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 60이 넘으면 사람 하나가 남기는 감정의 여파가 젊을 때와 다르다. 관계의 폭은 좁아지는데 마음의 깊이는 더 넓어지니 작은 상처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망도 오래 남는다. 말은 친절한데 행동은 어딘가 걸리고 가까이 하기엔 편치 않고 멀리 하자니 불편한 사람이 주변에 한둘씩은 있게 마련이다. 나도 그 시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잠 못 든 밤이 적지 않았다. 그 피로감을 나는 지금 그대의 마음에서도 느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뜻밖의 진실을 깨달았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비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이들의 문제는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수십 년간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대에게 나누려 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내용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멀리하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세우는 법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오늘보다 더 단단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내일은 훨씬 가볍고 고요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 공부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오래도록 동행해 주길 바란다. 그 선택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살다 보면 말은 부드러운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느 날은 친근하더니 다음 날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드는 이들 말이다. 나 또한 젊을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시 나를 미워하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읽히지 않을까? 그때는 모든 문제를 상대의 마음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세월이 깊어지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결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이들은 대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벼슬살이에서도 유배지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번 마음이 뒤틀렸다. 말은 유순한데 눈빛은 흔들리고 칭찬은 많은데 행동은 엇나가는 사람들. 가까이 둬도 어색하고 멀리하면 또 찜찜한 사람들이 주변에 늘 존재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욱 피곤하게 느껴졌다. 60대가 넘어서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들 말하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 마음의 그릇은 깊어졌으나 그 깊이가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지친다. 나는 유배 시절 어느 날 말로는 나를 걱정한다면서도 행동 하나로 모든 진심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속을 파고들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내가 느낀 불편함은 상대의 거짓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의 결이 만든 그림자였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떨림을 보았다. 말투가 아니라 작은 사소함을, 웃음이 아니라 눈가의 흔들림을, 친절함이 아니라 행동의 흐름을 보았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진짜 정체는 악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불안하면 태도가 흔들리고, 중심이 무너지면 말이 늘어나고, 진심이 약하면 행동이 모호해진다. 그들의 애매함은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였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랜 혼란에서 벗어났다. 사람의 속을 보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흔드는 내 반응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중심이 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중심이 흐트러진 사람만이 타인의 흔들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결국 나는 하나의 분명한 법칙을 얻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힘은 그 사람을 해석하는 데서 오지 않고 나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온다. 사람이 불안하면 상대의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중심이 서 있으면 상대의 모호함도 조용히 지나간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대가 오늘 느끼는 불편함도, 의심도, 서운함도 사실은 상대를 향한 감정보다 그대의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그러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라. 중심을 세우면 상대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넘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세월을 지나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며,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마음 공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마음을 숨기려는 이들에게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다. 말은 단정하지만 한 번씩 눈빛이 비어 있고, 친절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사라지곤 한다. 나는 오래도록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굳이 숨기며 사는 것인가? 왜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러나 세월을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다. 마음을 숨기는 사람의 출발점은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처를 한번 크게 받은 사람이거나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숨김은 속임이 아니라 방어에서 시작된다. 60대가 넘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먼저 읽고 표정보다 행동의 결을 더 섬세하게 감지하게 된다. 그대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데 어딘지 모르게 낯선 공기가 감도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긴장하고 마음을 열기 어려워진다. 나 또한 그랬다. 특히 유배 시절에는 사람 하나가 주는 분위기에 따라 하루 마음이 크게 출렁이곤 했다. 외로울수록 타인의 말과 행동이 더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자기 마음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무시당할까봐 자신을 단단히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조심스럽고, 행동은 일정하지 못하고, 표정은 종종 어색하게 굳어진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런 사람을 대면할 때 더 복잡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가장 놀랐던 점은 이것이었다. 속을 감추는 사람은 악하거나 계산적이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말도 담백하고 태도도 일정하며 감정의 높낮이가 크지 않다. 반면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말은 화려해지고 행동은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말로는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마음의 질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벼슬을 하던 시절
칭찬만 늘어놓는 이들을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의 말은 화려했으나 결단의 순간의 선택은 늘 흔들렸다. 반면 말수가 적고 조용한 이들 중에는 마음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작은 약속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진짜 깊이는 말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젊을 때의 나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치려 했다.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표정이 저럴까? 왜 행동이 일정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지쳐갔다. 나이가 든 지금에서야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라. 상대의 불안과 어지러움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그대의 마음에 들어와 머물 이유가 없다. 마음이 단단하면 상대의 애매함도 하나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작은 바람도 큰 파도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중심이 서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중심이 서면 사람은 드러나고 중심이 흐트러지면 작은 그림자도 크게 보인다. 이것이 내가 세월을 지나 얻은 두 번째 깨달음이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사람을 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온다. 가족, 친척, 오랜 친구, 혹은 한동안 믿어왔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낯선 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고 더 파악하기 힘들다.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날 때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나는 깨달았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도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보여주는 영역과 숨기는 영역을 갖고 살아간다. 친밀함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이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떤 이는 짧은 인연이어도 진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 앞에서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지며 더 상처받기 쉬워진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어려워지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다.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오면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여려지고 감정이 섬세해져서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태도에도 상처받는다. 60대가 넘으면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마음의 깊이는 더 넓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지고 그만큼 실망도 깊어진다. 예전에 오랜 동료를 가까이 두었던 일이 있다. 그는 말은 언제나 공손했고 예절도 바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미묘한 거리감을 보였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늘 한 발 물러섰다. 나는 그의 행동을 신중함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의 마음을 온전히 얹지 못하는 그의 흔들림이었다. 이런 흔들리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했고 마음의 공간을 계속 차지했다. 지니어에게 공감되는 현실도 같다. 사람 하나 때문에 며칠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섣불리 말 한마디를 건넸다가 오해가 생기고 진심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비어 있을 때 그 허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관계가 품고 있는 감정의 무게다.
나는 어느 날 깊은 고민 끝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지켜야 할 거리의 균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사람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말이 많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침묵한다고 마음이 멀어진 것도 아니다. 대화를 오래 나눈다고 진심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본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래 고민한 뒤 다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가까워도 부담이 없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흔든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부담스럽다. 내 중심이 서 있으면 어떤 관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거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마음이 불편하면 한 걸음 물러섰고,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한 걸음 다가갔다. 이 거리 조절이 인간관계의 원리를 바꾸진 않지만 내 마음의 안정은 확실히 지켜주었다. 이것이 세월을 지나 얻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였다. 사람의 속을 읽으려 하지 말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가였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도, 겉모습도, 행동도 먼저 보지 않는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선 내가 어떤 상태인가이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이라면 거리 조절이 필요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다가가면 된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관계는 더 이상 오래 품을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만 남겨도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 사람의 속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지면 사람의 애매함도, 침묵도, 변화도 더 이상 깊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오랜 세월 끝에 얻은 세 번째 깨달음이다. 사람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는 삶. 그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오래 보며 살아오니 나는 자연스레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은 말이나 표정, 혹은 단정한 겉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웃는 얼굴도 속마음은 감출 수 있었고, 공손한 말투도 진심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말씨가 부드럽고 표정이 온화한 이들 중에 마음이 얕은 사람이 많았으며, 반대로 겉은 투박해도 삶의 깊이를 품은 이들은 조용히 자신을 드러냈다. 오랜 인연 속에서 나는 수없이 속고 또 수없이 깨달음을 얻어야 했다. 겉으로 보기엔 성품도 훌륭하고 예절도 바르고 늘 미소 띠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작은 순간에만 드러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겉모습의 친절과 단정함은 누구나 연습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깊이는 연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깊이를 판단할 때 이제 말이나 표정보다 태도를 먼저 살피게 되었다. 격한 순간에 드러나는 반응, 남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책임 앞에서 보이는 선택.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깊이를 결정했다. 유배지에서 만난 많은 젊은 학인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말은 누구보다 유려했고 예절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어떤 이는 깊은 사색 끝에 조용히 상대를 위로했고, 어떤 이는 어려운 순간 앞에서 미묘하게 뒷걸음질 쳤다. 말보다 태도, 표정보다 일관성, 친절함보다 중심이 사람의 깊이를 가르는 기준임을 나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 특히 시니어가 될수록 우리는 사람의 작은 기운에도 더 민감해진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투 하나, 침묵의 방향 하나가 이제는 마음을 흔드는 신호가 되곤 한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인데도 자꾸 마음이 피곤하고 상대와 멀어진 뒤에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의 깊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 기준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어떤 이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말이 길지 않아도 편안함이 밀려오고 침묵마저도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다.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한데 막상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이 혼란하거나 피로하다면 그 사람은 나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깊이를 말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작은 태도 하나로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깊었다. 화려한 지식보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더 단단했다. 이 기준을 세운 뒤로 나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 앞에 선 내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했다. 만났을 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품을 만한 인연이었고, 거리가 가까워져도 마음이 늘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더 오래 둘 필요가 없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며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깊이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 사람의 태도, 일관성, 책임감, 그리고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깊이가 된다. 그래서 깊은 사람과 함께하면 말보다 더 큰 평온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삶이 고요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곤 했다. 반대로 얕은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어도 마음속은 항상 피곤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행동에도 속이 상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보다 지키려는 노력만 커졌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사람의 깊이를 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만 남겨도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씨도 곱고 예의도 단정한데 정작 마음은 끝내 읽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웃으며 대하지만 그 웃음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말이 나를 향한 따뜻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거칠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들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특히 많이 보았다. 모두 나에게 배움을 청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 목적과 마음의 방향은 서로 달랐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했고 어떤 이는 체면 때문에 왔으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왔다. 겉으로는 다들 존경을 말했으나 그 존경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람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났다. 특히 침묵의 방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말해주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의 침묵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고 조용히 있어도 상대를 배려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반대로 마음이 얕은 사람의 침묵은 어딘가 예민하고 날카로웠다. 말을 아끼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계산과 의심이 감춰져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여러 번의 경험 끝에 분명하게 느꼈다. 사람의 속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순간 밝아졌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흐트러진 태도가 본 모습이었다. 어떤 이는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고, 어떤 이는 표정이 돌변하며 마음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마주하면서 나는 확신했다. 사람의 속마음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의 태도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나는 사람의 속을 억지로 파헤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 대신 그 사람 앞에 선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 품어도 되는 관계였고,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적당한 거리에서 두는 것이 옳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속을 숨기는 사람은 계속 숨기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그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이었다. 나는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 기준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말이 많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얕은 사람이고, 말이 적어도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었다. 말보다 태도, 겉모습보다 중심, 친절함보다 일관성이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나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인연은 많지 않아도 되며, 오래 알았다고 해서 깊은 사람인 것도 아니었다. 나를 흔드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